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역사 배울 때는요, 그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그다음 삼국시대가 그 펼쳐지기 전까지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역사의 블랙홀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군 그 역사가 신화라면은 우리나라 역사는 한 2000년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도 더 짧게 됩니다. 근데 뭐 사실이 그렇다면 뭐 할 수 없죠. 역사를 조작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까 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후배 천문학자인 박창범 박사하고 나데일 박사 두 사람이 대단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환단곡이라는 책에서 무진 50년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저녁 하늘에 나란히 있었다. 그런 기록을 이제 찾아냈어요. 네, 워낙 중요한 기록이어서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무진 50년이라는 말이 기원전 1733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BC 1733년에 오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모였다. 루라는 별 옆에 모였다. 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일단 환단곡이라는 책을 얘기하기 이전에 일단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걸 천문학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만 있으면 기원전 1733년이면은 제가 말씀드린 역사의 블랙홀의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그때 천문대를 가진 나라가 존재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천문 기록은 예나 지금이나 개인이 남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천문대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관측을 해야만 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인 줄 알았는데 그때 천문대가 있었고 그 천문대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고조선은 신화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예, 국사학자님들은 이제 문헌을 가지고 증명하시고 하지만은 저희 천문학자들은 이런 기록이 있으면 그건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아주 가장 값이 저렴한 소프트웨어들도 기원전 한 2~3천 년까지는 대충 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산 소프트웨어 가지고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서편하늘을 즉 기원전 1733년 7월 12일 날 보면은 여기 밑에서부터 금성, 목성, 그 다음에 천왕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천왕성은 여기 있으나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금성, 목성, 그 다음에 토성, 달, 수성, 화성이 6개 전체가 거짓말처럼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년에 오차도 없고, 이걸 계산하는데 미국 나사의 협조를 구하고 그럴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우리 학생들도 한 10분이면 바로 사용법만 알면 바로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서편하늘이 어땠겠느냐? 제가 상상들을 그려보니까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제 금성, 목성, 토성, 수성, 화성 순서로 이렇게 딱 쓰게 됩니다. 그 전날 7월 11일 날은 달이 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이 밑에 있고 12일 날은 여기 있고 13일 날은 여기 오게 됩니다. 달은 하루에 13도씩 동진하거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7월 12일 날 요 날만 달이 가운데 이렇게 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니까 낮이 길잖아요. 해가 져야 보일 거 아닙니까? 해가 져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만일 요 별이 수성이었다면 오성치루를 아마 우리 고조선 시대 감성관들이 놓쳤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성치루로 잘못 적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제일 밑에 별이 금성이기 때문에 금성은 해가 지기만 하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오성치루를 놓쳤을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좀 외우기 어렵습니다만 대동여지도를 아시는 것만큼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 하늘의 모습을 열차 순서대로 분야별로 그린 그림. 지자가 제가 자꾸 하늘의 지도 하니까 땅지자로 오해하시기 쉬운데 갈지자입니다. 그런 그림 이런 뜻이죠. 자,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뭐냐? 고구려 석각도입니다. 고구려. 고려가 아니고 고구려의 석각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느냐?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이제 건국했죠. 우유화도 해군을 하고. 뭐가 고민이었겠습니까? 우선 나라 이름을 뭐로 해야 되냐? 고려라는 그 위대한 이름, 고구려, 고려, 오늘날 코리아가 됐다고 하는 그 위대한 이름을 간판을 내리는데 굉장히 죄의식을 느꼈겠죠. 근데 옛날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으니까, 조선. 그래서 그 조선이라는 그 이름이, 나라가 있었으니까,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선이란 이름이 국호는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하늘이 조선 건국을 명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좋은 거 없을까, 아이디어 없을까 이제 고민했겠죠? 근데 이제 개국공신 중에 권근으로 추정되는 이제 개국공신이 바로 고구려에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탁본을 갖다 바친 거죠. 그러니까 그 원본은 원래 평양성에 있었는데 아마 고구려가 점령될 때겠죠. 그때 전란통에 강에 빠졌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이 어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탁본은 남아 있었다는 거죠. 종이는. 그래서 이걸 다시 돌에 빨리 새기시죠 하니까 이성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고구려 석각도이기 때문에 거의 1000년 가까이 지난 이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1000년에 가까우니까 별자리도 바뀌어요. 근데 별자리를 바로 잡아야죠.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이 현재 원본은 경복궁에 있습니다. 경복궁 유물전시관에 가시면 거기 딱 거의 읽을 수 없는 비석이 하나 서 있어요. 요 크기로요. 그 별자리 전체가 좀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문학자 중에 이걸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수소문했는데 유방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혀 안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학하면은 장영실이라든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유방택이라는 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방택이라는 그 고려 학자만이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협박을 합니다. 유방택은 고려 충신으로서 새 왕조에 협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멸문지화를 들먹이면서 협박을 했다고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택이 거기서 이제 굴복을 하고 타협을 합니다. 내 아들들은 조선조 관리로 만들었다고 그럼 내가 협조하겠다. 근데 유방택이 그래도 충신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운데 부분만 바로 잡고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다른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고 도망갔다고 그러죠.